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건 팀장 시간입니다. 조정아 사건 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몇 년 전 가수 승리 씨와 정준영 씨 등의 불법 촬영 영상 유출 파문에 이어서 최근에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도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불법 촬영은 심각한 범죄지만 어느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과 실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끔 이 불법 촬영 기사를 보면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 성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이 불법 촬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제는 어딜 가나 이른바 몰카 걱정에 안심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지난해 4월 대전에서는 30대 남성이 헬스장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은 헬스장의 트레이너였는데요. 이 트레이너에게 개인 운동 수업을 받아온 여성 회원들이 표적이었습니다. 네, 회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헬스장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어떻게 범행이 가능했을까요? 네, 일단 범행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인 대낮에 일어났고요. 남성은 회원 한 명을 담당해 가르치는 개인 운동 수업이 끝난 뒤에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한 겁니다. 피해 여성들은 사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인지만 했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알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트레이너인 해당 남성에게 도움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인데요. 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요. 또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불법 촬영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범죄 건수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는 2018년 6,080여 건에서 2019년 5,800여 건, 또 2020년 5,100여 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이듬해인 2021년엔 6,500여 건, 또 지난해에는 7,100여 건으로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37,700여 건입니다. 하루 평균 17건 꼴이지만 알려지기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실제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촬영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 불법 촬영을 하는 기기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단속이 잘 되고 있나요?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면요. 지난 4월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 4,900여 점을 밀수입해온 업체 2곳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이들이 밀수입한 카메라를 보면요. 시계부터 또 스마트폰, 또 면도기 이런 일상생활용품으로 위장이 됐거나 옷이나 액세서리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로 이렇게 위장이 돼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라고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고요. 또 촬영 렌즈 크기도 1mm 정도로 매우 작고 또 무선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등 실시간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물품들이었습니다. 부산세관은 적발된 물품을 모두 압수하고 이들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와 또 판매 중지 등을 즉시 조치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각 기관마다 이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촬영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벌이 약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간감과 강제추행에 대한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정도의 범행이라도 때로는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제가 직접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문 18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지금보다는 더 엄격한 처벌이 불법 촬영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사법부는 양형 기준 현실화를 통해서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판결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하겠고요. 국회 역시 하루빨리 현재 계류된 수십 건의 불법 촬영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팀장 이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정아 팀장 잘 들었습니다.